안녕하세요. 조성대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이 시간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긴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도 각기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예로 쌍둥이도 한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가 따라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체질이기에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얼굴에서 머릿속까지 심각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연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강의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실게요. 조성대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얼굴에서 머릿속까지 심각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것이 피부염이건 또 다른 병명이 붙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접근해 나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얼굴에서 머릿속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 피부병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또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른 게 한의학적으로 피부염을,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그 어느 부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법이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피부병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 피부병이 전신적으로 나타난다면 또 오래됐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착화되기 전에, 전신적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그 원인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 잘 치료되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경우, 약을 먹고 바를 때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의학 쪽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피지의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피지의 분비가 많은 부위,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또는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런 병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보다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약도 양약을 쓰는 것과 한약 쓰는 것과 다릅니다만, 이 원인과 바라보는 관점,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이 어느 곳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요. 머리와 이마와 얼굴, 머리와 머릿속, 이마와 얼굴에 생기는 거, 이거는
풍열에 의한 것입니다. 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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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풍열에 의해서 병이 오면 지루성 피부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안면 마비도 올 수가 있고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같은 이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구내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거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거나 실제로 눈이 돌출되는 이러한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풍열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풍열에 의한 것도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눈을 위주로 온 사람, 귀를 위주로 온 사람, 두통을 위주로 온 사람, 오늘같이 어리와 이마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오는 경우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등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 쪽으로 등드름이라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또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등만 가렵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등뼈라는 것은 전기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전기가 부족돼서 등에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개 늘씬하게 생기고 키가 좀 큰 편이면서 얼굴이 갸름한데 이렇게 각이 진 갸름한 사람들한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가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루성 피부염이. 이것은 담열에 의한 겁니다. 또 겨드랑이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열에 의한 겁니다. 이와 같이 피부염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또 어느 부위에 나타나더라도 생긴 모습에 따라서 치료 처방이 또 다 달라집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소풍산. 이거는 지루성 피부염도 치료하지만 사실은 이명현상을 치료하는 특수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풍열에 의한 이명입니다. 또는 담열에 의한 이명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개 보면 얼굴에 개기름이 낀다든지 얼굴에 잡티 점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육미보중이탕이라는 것은 까마잡잡하게 생긴 사람이 코가 길고 코가 오똑하게 생긴 미남형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남 미인형은 갸름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코까지 오똑하고 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왔을 때는 육미 보중이기탕을 써서 치료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진탕 가미방. 이거는 가슴에 오는 거. 신기환. 이것은 전기가 부족돼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전기가 부족된 사람들은 대개 얼굴이 갸름하면서도 각이 졌죠. 갸름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있고 갸름하면서도 각이 진 게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네. 이와 같이 지루성 피부염을 한의학에서 치료할 때 특히 얼굴에서 머릿속까지 생기는 심각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여기서 심각한 것을 붙인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치료가 안 돼.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병명은 붙였는데 잘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피부염이 지루성 피부염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긴 모습이나 체질 또는 나타나는 부위나 동반되는 증상을 모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정확하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얼굴에서 머릿속까지 심각한 지루성 피부염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서 머릿속까지 번진 그런 네. 사례가 있을까요? 네,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사실 여성이 40대면 한참 이쁘고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이때 지루성 피부염이 심각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굴이 가렵고 비듬이 생기다가 딱지가 지고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뿐이고 머릿속까지 점점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풍열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소풍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은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소풍산이라는 한약을 투여 후에 좋아졌다고요? 네, 이 소풍산이라는 것은 풍을 제거해 주는 한약입니다. 그런데 이 한약을 쓰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75cm니까 상당히 큰 키죠. 키가 크다는 것은 풍한서습조화에 손상되기 쉽다. 즉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쉽고 또 그거에 손상되기 쉬운 그런 체질입니다. 키가 큰 나무는 바람 이런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얼굴에서 점을 제거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점을 제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만큼 얼굴에 점이나 잡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제거해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에 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풍에 손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지루성 피부염도 얼굴과 머릿속에 생겼는데 이것도 바로 풍과 열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증상으로서 어지러울 때가 있고 또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 어지럼증은 중풍이 생기려는 징조이니 조심하라 의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눈썹이 유난히 진한 것이 특징인데 이 눈썹이 진하다는 것은 십이경맥과 연관되는 즉 부한서습에 손상돼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했는데 이 역시 풍에 의해서 몸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여성의 지루성 피부염은 풍에 의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판단되어서 소풍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그 밖에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습니까? 네, 얼굴이 가렵고 비듬이 심하며 이것이 심해지면 머릿속까지 퍼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속이 쓰린 현상도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어지럽고 피부가 상당히 건조한 것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열이 오르고 생식기가 하렵고 입술이 각질이 생기고 헛헛해서 무엇이든지 잘 먹으며 특히 오후에 많이 피곤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 또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눈썹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십이경맥이 운행이 안 되는 것이죠. 즉 풍한서습조에 상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천수상이고 점이 많았던 것은 다 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풍에 의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과 머릿속에 났던 것으로 판단해서 소풍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 약을 한제 한제 복용할 때마다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한제를 복용하니까 전체 처음에 왔을 때 10이라 그러면 3까지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절의 증상이 여기저기 아팠었는데 이런 증상도 좋아졌고 체력도 좋아졌으며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두 제를 복용하자 더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관절은 더욱 좋아졌으며 피부도 더욱 양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제 한제 트면서 총 5제를 복용하고 나서 치료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는 얼굴의 피부라든지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또 피부 건조함 같은 이런 모든 현상이 좋아져서 감사드리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발바닥이 헐고 패이는 경우입니다. 발바닥이 헐다 못해서 깊게 패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환자한테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메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발바닥이라는 것은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깊숙한 곳이 패였다. 그건 뭐예요?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이 허약해진 거예요. 근본이 약하니까 진액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패인 거예요. 그러면 패이는 현상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티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뒤꿈치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이불 속에 못 넣고 자기도 합니다. 대개 헐고 패이는 경우와 동반되는 것은 발바닥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이거와 동반돼서 전신의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은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간장의 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바닥이 헐고 패이는 현상이지만 전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가슴이 답답함이라든지 숨이 안 쉬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공황장애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만성 기침, 천시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발바닥이 헐고 패임이지만 이것은
전신적인 치료를 해줘야 전신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같이 동시에 치료되면서 발바닥이 헐거나 패이는 현상이 메꿔집니다. 실제로 오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패였고 정말 심각하게 불편했고 정말 잘 걸을 수도 없던 그런 사람이 그 메꿔지는 모습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한의학의 놀라움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패이는 현상은 한의학에서는 신장풍창입니다. 여기 신장이라고 그랬죠? 콩팥과 연관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라는 것은 키드니, 이 콩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뼈골, 네. 또 허리, 발바닥, 무릎, 광대뼈, 이게 다 콩팥과 연관됩니다. 입에서 구취가 나는 거, 피부가 건조한 거, 피부가 가려운 거, 특히 밤에 하체 쪽으로 가려운 거, 허리가 뻐근하게 은근하게 아픈 거, 치질 현상, 변비, 대변 잘못 봐서 고생하는 경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살이 아프고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여기 보면 신장풍창이라고 그래서 풍창. 이 창이라는 게 뭐냐? 허는 거예요. 진물 나고 허는 거. 근데 진물이 나면서 헐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칼로 도려낸 것 같이 헐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장풍창이기 때문에 허리 이하 다리 쪽으로 잘 나타납니다. 허리 이하 쪽으로 가렵거나 헌집이 생기거나 가려우니까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물이 나요. 이 발바닥이 패이는 것도요. 처음엔 조금씩 흠집이 나요. 근데 이게 원인 치료를 못하면 계속 심해져 가지고 패이는 거예요. 2중, 3중, 4중으로 패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져요. 이 콩팥은 두려움이 많은 장기예요. 두려움.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큰 병 아닐까? 이러면서. 그런데다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소변 물 마시면 금방 가서 소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장풍창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요 하관이 쪽 빠졌거나 여기 쏙 들어갔어요. 또는 광대뼈가 나오고 여기 하관이 좀 들어간 여성들, 이게 다 간과 콩팥 기운이 허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장풍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장풍창이라는 것은 패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아프거나 화끈거리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피부가 건조한데 전신적으로 건조한데 특히 다리 쪽으로 더 건조하다든지 목소리가 잘 쉬고 목에 가래가 껴서 이렇게 헛기침을 잘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간신이 허약한 거예요. 간신 허약과 풍습 이거 어때요? 허리나 다리가
디스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깔아지고 또 풍열이나 우라로 혈이 말라서 생기기도 해요. 또 수별로 인해서 날고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신장풍창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단어도 어려워요, 다. 생소한 단어. 근데 거기에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그런 것을 갖다 붙이면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신장풍탕의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기환입니다. 신기환은 육미제가 가미된 이런 약들입니다. 육미라는 것은 뭐예요? 무거운 약이죠. 무거운 약이에요. 무거운 약이라는 게 뭐예요? 다리 쪽으로 가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미라는 것은 알약으로 잘 씁니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고요. 그래야 발바닥에 헐고 패인 게 낫죠. 가장 밑으로 간다는 것은 근본을 든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이 좋아져야 발바닥 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전신적으로 못 쓰는 건물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환약으로 씁니다. 환으로. 그거의 변방이 바로 신기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간하고 콩팥 기운을 좋게 해주고 이게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오는 신장풍창을 치료해 줍니다. 또 사물탕 가미방. 여기는 혈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물탕 가미방이 보혈시켜서 신장풍창을 치료해주는 의미의 약이 되겠습니다. 당기담통탕이라는 것은 요거는 수별에 의해서 날구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라 그러면 허리 다리가 아픈 거, 허리 다리가 가려운 거, 몸이 붓는 거 이런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혈구풍산이라는 것은 간풍을 좋게 해서 허리, 다리나 이런 손가락 그런데 습진 같은 거, 신장풍청에 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바닥이 헐고 패여도 일반적으로 발바닥이 헐고 패이면 그것을 뭐 연고를 바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증상이나 생긴 모습이나 체질을 모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잘 메꿔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발바닥이 헐고 패임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발바닥이 헐고 파인다. 표현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팔다리에 병이 생기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치료해 준다. 특히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근본 바탕이 무너져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남성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가 180에
75kg 정도 나가는 아주 건장해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나 무릎이 아픈 줄 알았는데 발바닥이 패여서 운동도 할 수가 없고 활동도 잘 못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각종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홍콩에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네, 혹시 이 남성은 발바닥 외에는 불편한 증상이 없었나요? 네, 발바닥 말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등치답지 않게, 또 40대라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손가락의 끝에 껍질도 벗겨지고 발바닥 가운데 튀는 현상도 있고, 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탈모를 걱정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만 쓰면은 쉽게 가라앉고, 목에 가래 같은 게 있어서 헛기침도 자꾸 하고, 허리도 오래전서부터 좋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며 특히 물을 마시면 즉시 화장실을 가는 이러한 심각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슨 고민과 이런 게 있는지 한숨을 땅이 꺼져라 하는데 하루에 부인 얘기가 100번도 넘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군요. 그런데 발바닥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한의학에서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에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하게 이 약을 썼더니 낫더라가 아니라 관점이 뚜렷해야 그 치료법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은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늘씬한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른 근골형입니다. 마른 근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육, 즉 살이 별로 없는 날씬한 형이다. 살이 잘 안 찌는 형이다. 간과 콩팥으로 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얼굴이 각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요 턱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정기가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긴 모습이 생기면 바로 정기가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상으로 발바닥이 파이는 현상 때문에 내원했지만, 조금만 일을 하거나 피곤하면 목소리가 잘 잠기고, 이것은 선천이 약하다, 근본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장 기운이 허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네, 발바닥 다음으로 또 중요한 증상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뭘 마시거나 이러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듯한 게, 마시고 나서 금방 소변을 보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삭히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나가니까 수독이 피가 되고 살이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진액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고, 이것이 계속되면 나중에 당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체의 필수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으로서 한숨을 자주 쉰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바로 단기증으로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변도 자주 보시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으로는 한숨을 100번 넘게 쉰다고 네. 하셨는데 한숨은 왜 자주 쉴까요? 이것은 호출 흡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기증입니다.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뿌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즉 간장과 콩팥 기운이 약해지면 바로 끌어 잡아당겨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호출 흡납이 안 되는 단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장과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은 한숨을 하루에도 100번 넘게 쉬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